네, 안녕하세요. 다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 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날이 오늘 2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앞전에 고점들도 다 뚫어버리는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힘입어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좀 조정이 나와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도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은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차트상의 움직임을 먼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던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얘네들이 이런 지지를 받던 그런 구간들이 있죠. 자, 이런 구간도 있고 이런 구간도 있고, 여기서도 이런 구간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쭉 연결해 보면은, 자, 앞전에 고점 구간들, 그리고 앞전에 고점 구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고점 구간이 어딥니까? 여기죠. 만원 구간인데, 여기 조정이 나올 경우 이런 식으로 한번 걸리는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 만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힘에 입어서 바로 상승하는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들, 뭐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하든 그냥 바로 상승을 좀 이어나가든, 이런 움직임들을 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인데, 우선은 이슈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은 거길 도와줄 만한 그건 뭐냐? 바로 이 돈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하면은 상승을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조정을 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계속 돈이 들어온다면은 반등하는 움직임이 바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물량을 모아놨던 애들이 이런 상승이 있을 때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추가적인 돈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냥 이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을 바로 한번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봤을 때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매도하는 움직임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외인도 기관도 둘 다 매수해주는 움직임들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 거기에 투신도 꾸준히 매수를 좀 해주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외인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기관 쪽이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니까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매수 쪽에서는 뭐 메리츠, 미래에셋, DBA, 한국투자, 교보, 유진투자 이런 식으로 기관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고, 외인의 움직임이 좀 한 스푼씩 뭐 한 손을 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뭐 매도에서는 NH투자, 신한투자, 삼성 메리린치 이런 식으로 기관의 움직임, 외인의 움직임 같이 좀 보여주는데, 특히나 외인의 움직임들이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은 도대체 어딜까? 자, 우선 메리츠 같은 경우, 자, 이 횡보 구간, 조정의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주고, 뭐 강한 매수세도 좀 나타나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상승 바로 전에 이렇게 딱 들어와 줬는데,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이런 빠져나가는 흔적은 나타나진 않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미래에셋도 보면은, 자, 앞전에 뭐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긴 했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기를 살짝 올려놓으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더 들어와주는 움직임, 돈이 조금 더 들어와주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갈 만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DB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었다. 뭐 매수 매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었지만, 여기로 딱 돌아서는 순간 쭉 매수해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아직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20몇 프로 넘게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흔적은 전혀 없다. 이때 물량들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도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얘네들이 목표한 목표 금액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한국투자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얘네들 뭐 앞전에는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살짝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은 보여줬지만 오늘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이 상승세를 좀 더 이끌어 나갈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매도 쪽에서도 한번 보자. 자, NH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물량 모았다가 상승하면은 바로 빠지고 또 물량 모았다가 상승하니까 바로 빠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계속해서 단기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한투자는 어떠냐? 얘네들은 앞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고를 하고 있죠. 자, 삼성도 앞에서는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이제는 매도하는 움직임으로 좀 돌아서는 움직임. 메리네니치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연속적으로 좀 보여줬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떠냐?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좀 나타나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때 특히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물량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런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흔적은 여전히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과연 이런 조정이 나타났을 때, 특히나 이 10,000원 근처까지 갔을 때도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움직임이 보여준다 하면은 우리도 그때 같이 매수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 이때 물량 모았던 애들이 수익 실현하면서 빠지는 그림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하는 움직임, 매도하는 움직임 같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자 문자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다. 특히나 이런 파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사용하는 신호 중에 이런 노란색 신호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신호와 함께 우리는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호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런 구간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을 수 있고, 이 파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거는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그럼 여기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매도하는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뭘 확인하면서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이 단알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자,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단화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단알이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호흡을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다 한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거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지금 11,000원 구간, 이 고점과 저점 구간은 중간 정도의 지금 위치가 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했을 때, 이전에는 제가 이 13,000원 구간을 이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보자 했는데 이 13,000원 구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특히나 아직 스테이블 코인 실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 이슈까지 더해진다면은 여기 쭉 올라가는 움직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좀 갱신해 보도록 하자. 자, 13,000원 구간 위로는 이제 15,000원 구간이 있고, 그 위로는 이제 뭐 17,000원 구간, 뭐 18,000원 구간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이 15,000원 구간으로 이제 우리 목표가를 갱신해가지고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갔을 때 지금처럼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나와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더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뭐 목표가를 뭐 17,500원으로 그리고 뭐 18,80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끌고 가보자는 거고, 여기서 더 이상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도해가지고 수익 실현한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한번 또 끌고 가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이제 15,000원으로 이제 갱신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목표가까지 끌고 가겠다, 대응하지 않겠다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자,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변수에 맞춰서 우리는 무조건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좀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좀 극대화해 나가는 방법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시장 상황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뭐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